일단 좀 논란이 되는 거부터 이번에 굉장히 막 세게 붙었잖아. 네, 세게 붙으셨죠. 그래서 투표율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생각보다 투표율이 안 높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막장 전당대회 투표율 추락. 어대한 흔들리나. 일단 앞에 거부터 봅시다. 이 막장 전당대회 투표율이 확 떨어진 거야? 저는 일단 첫 번째 팩트를 바로 잡자면 투표율이 저희가 추락했다라는 표현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다. 오늘 5시까지 당원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모바일 문자. 투표했고 어제 오늘 저희가 ARS 그걸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 했는데 5시 최종 투표율이 48.51%. 48.51%.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께서 당선되던 전당대회가 최종 55.1%였으니까 한 7%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더 재미없었는데. 그때가 더 재미없긴 했죠. 근데 저희가 보면 그 1차 전당대회, 그러니까 2차 전당대회는 저희 그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었기 때문에 좀 투표율이 이래저래 높았던 거니까 이건 빼고 1차 전당대회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던 전당대회 이때 최종 투표율이 45.36%입니다. 45,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최종 투표율이 1차 전당대회보다는 오히려 3% 높아요. 그때보다는. 예,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아주 뭐 저희가 낮은 투표율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20% 오늘 10시 정도까지 아마 여론조사가 돌아갈 텐데 그 전에 샘플이 다 차면 아마 거기서 중단될 겁니다. 아까 여론조사 몇 명 모집이지? 저희가 지금 샘플이 아마 그 지역 세대별로 이제 분포를 표집을 할 거라서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간 저희가 목표한 샘플을 다 채우면 중단 10시 전에도 끝날 수 있는 거네. 그걸 웨이트를 이제 20%를 줘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럼 투표율이 저번보다 낮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원인들을 김기현 대표 때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때 재미없잖아. 사실 그 당신이 대표야. 거의 이거였는데 사실 미안하지만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조금 희한한 전당대회이긴 했죠. 근데 지난번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내는 입장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낮은 투표율이라는 것을 보고 각각 우리가 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장이 갈리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는 뭐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 뭐 모두 다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여기에 실망한 분들이 투표 자체를 포기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주로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실망한 당원들이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어대한이라는 기류 자체는 공중에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당원들의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 그 아까 저 기사 제목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원희룡 후보께서는 1차에 과반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그건 너무 같네. 뭐 그러니까 어쨌든 조직을 가동했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게 표로 결집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가 조직표가 예전보다 없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때는 조직표가 확 가동했던 다 들어와. 네, 그런 걸로 기억하고 계신데 이것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 평가가 갈리는데 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짜 이렇게 막 막장이 되고 너무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그래갖고 안 찍은 분들도 저는 일부 있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인정.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저희 48%라는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다라고 했던 게 1차 전당대회 때문인데 자 3차 전당대회는 조직이 분명히 가동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전 그때도 당협위원장이었고 이때 저희한테 일종의 오더 내지는 뭐 이렇게 권유 그다음에 막 진짜 독려해라 이게 누구를 지지해라 뭐 이걸 떠나서 빨리 투표해라 투표해도 독려해라 막 이런 분위기가 엄청 있었고 실제로 당협별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전화하고 막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의도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좀 소위 말한 조직적으로 독려를 해서 투표를 많이 하게 만들었구나. 무조건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례적으로 높았던 투표율입니다. 근데 1차 전대는 자연빵이었어요. 자연빵. 그때 이제 나경원 후보 나오셨었고 아마 주호영 후보님 나오셨었고 뭐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됐는데 이때는 일종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구조죠. 조직표가 작동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직표가 작동을 안 했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조직표 때문에 퍼센트는 떨어졌지만
바람이 이겼던 거네. 그래서 이번 투표율을 보면 그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치.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48.51%. 저는 조직표가 이번에 가동을 그러니까 아마 저번보다 못했다 상대적으로. 이건 전 분명할 것 같아요. 조직표가 저번보다 못했다. 분명할 것 같아서 아마 두 분석이 다 틀리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저희가 까보면 알겠지만 이걸 봤을 때 큰 흐름이 바뀌었을까 하면은 그거를 예상하기는 지금 이 조건들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한계가 있는 분석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계속 제가 그 곽관용 위원장과 지금 제가 할 때는 제 개인 의견이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서 괜찮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런 선거에서 조직이 동원돼서 하던 투표에서 조직표가 많이 실망을 하면 빠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 그리고 동료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조직보다는 바람이 앞선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 1대1로 붙으면 1대1로 붙으면 바람이 이길 수 없죠. 사실 나는 1대3이지만 1대1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선거 투표는 사실상 1대3인데 1대1 구도, 그러니까 한대 반한 같은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한쪽이 조직보다는 바람에 가깝다면 아무래도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기사 제목이 어대한 무너지나는 기사를 잘못 썼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 측면만 보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투표율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조직 선거, 그러니까 조직 투표가 상당히 잘 가동되었던 지난 3차 전대의 그 데이터보다는 자연빵 선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1차 전대의 좀 더 스코어에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빵으로 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표가 이번에 정확하게 가동이 됐다면 이거보다 높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왜 마지막에 패스트트랙 관련된 변수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뭐 지지율 측면에서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슈 자체에 대한 평가도 당내에서 당원 여러분들께서 달리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큰 대세의 흐름에서 큰 변화가 있을까 하면 그거는 퀘스천 마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우리 그 이번 토론회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제일 최고의 이슈는 결국 패스트트랙,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청탁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건 요청을 하셨다는 요청을 했다는 건데, 근데 물론 나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잖아. 네. 처음에 사과를 한 건 본인의 행동이 잘못해서 사과했다기보다는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는 분들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거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사실 이거는 나경원 후보 쪽에서 완전히 잘못한 건데, 그래서 나는 그게 처음에는 이제 약간 한동훈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는데라고 하다가 뒤로 가서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 거기서 들어줬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 팩트만 보면 특히 저희 같은 약간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런 이제 일을 했더라면 더 나중에 문제가 됐었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공과사 그 프레임에서 이것도 저는 해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어거지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게 한동훈 후보의 일관적인 입장이고, 그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인간미가 없다라고 비판하지만 또 한동훈 후보의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야, 저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그 요청을 하는 게 맞나? 라는 그 근원적인 의구심을 가진 분들은 특히나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던 분들이라면 전혀 뭐 그 투표를 하는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현타가 오진 않을 거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대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지지하려던 거를 철회하거나 변경하거나 했을 가능성이 크게 그러니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두 번째 토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토론, SBS 토론. 개인으로 한 진짜 거라고. 나경원 후보가 화냈던 부분. 저는 그 부분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말이요. 한동훈 후보는 조금 법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전날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개인이라는 게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 물론 투쟁 당시에는 원내대표셨지만 나경원 후보께서 그때 당시에는 원내 계시지도 않았고 그렇지. 원내대표 자격이 아니셨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서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라고 그 개인을 해석했고 나경원 후보는 이게 나만 빼주자는 게 아니라 그때 연루된 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 우리 보좌진과 당사자들이 있고 그다음 민주당에도 어쨌든 있잖아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지 어떻게 나만 얘기하냐 그 차원의 개인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거라고요 했더니 한동훈 후보는 네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얘기하는 개인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저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후보가 그것까지도 다 알고 법적으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그 우려를 해서 거기서 잘랐다. 사실 뭐 그거를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맞긴 해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면서요.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것까지 의도해서 그렇게까지 잘랐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현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 봤어요. 저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다른데? 라고 저는 느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이제 당원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 판단이 공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는가 혹은 진짜 당원들이 생각하는 저것도 저렇게 대답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으면 또 나경원 후보에게 일정 동정표가 갈 수 있을 거고. 근데 나는 사실 이번에 그 페트 관련 그 논란을 보면서 나는 딱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 그러면 추미애 박범계가 맞아요? 그 뒤에 나온 얘기 때문에 그렇죠. 추미애 박범계가 맞아요? 그렇게 그냥 우리 편은 되는데. 다 빼주고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상대방이 막 공격하고 무조건 그게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답답하더라. 보면서 어떻게 그래도 판사를 하셨던 나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굉장히 나 그래도 보수의 중요한 자산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고 근데 저분들이 이런 말을 한동훈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걸 해줄 수 있으면 그럼 왜 추미애는 욕해? 맞습니다. 그럼 왜 박범계는 욕했던 거야? 저도 심정적으로 저게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당원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들 수 있는 측면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같이 아픔을 했던 분들에게 있어서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전 있을 걸 알겠어요. 근데 대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도 맨날 여기서 얘기해죠. 제가 여기서 젊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선비 같은 얘기하고 저 발언은 너무 품위가 없고 쟤네들은 왜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댓글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야 너는 젊은 애 이렇게 전투력이 없어갖고 싸워야지. 민주당이 하면 똑같이 하고 니네도 같이 싸워야지. 민주당이 저렇게 개처럼 달려드는데 니네 그렇게 선비처럼 너네도 개처럼 해야지.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쟤네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그 얘기가 같은 얘기야 지금. 근데 저는 여전히 똑같은 입장이지만 보수는 조금 더 품격이 있고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 법치라는 가치를 벗어나고 이 어떤 사회적인 관례나 이런 측면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저희가 스스로 싸워야 된다는 미명하에 보인다면 저희는 쟤네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조금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언정 맞는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얘기를 토론 과정에서 갑자기 꺼내게 된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당시 판단이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 어떻게 우리 당 법무부 장관인데 그것도 안 해주냐 저는 그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최악. 나는 그거 원희룡 후보가 그거를 더 강조해서 TV 토론에서 한번 또 한 후보를 공격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거 거기서 나가면 안 내가 돼요. 그거에서 완전히 약간 뭐라 그래 좀 맛이 갔어요 보다가 이게 그러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을 욕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입장은 저는 감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때 당시에 저는 나경원 대표를 그때 당시에 되게 용기 있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그 투쟁을 앞에서 이끌어줬고,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의 몸으로 원내대표를 맡으시면서 피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비겁하지 않았어요.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본인도 판사 출신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될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동지들을 구하려고 한 거 이건 저는 알겠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들어줄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이거 우리 당 동지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하지. 그때 당시에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 그 기조를 저희가 유지할 때 저는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이라고 감싸주고 불법적으로 법을 우회해서 감싸주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먼저 자행하면서 저들을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민주당이에요. 그게 네. 민주당이라고 생각해 그냥. 저는 그래서 하여간 최종적으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하는 정도 생각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못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투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희룡 후보 자꾸 이제 뭐 또 뭐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후보한테 이제 배신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신자? 그러니까 이제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저기 나경원 후보 또 그때 당시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못을 박느냐 그러는데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 공격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 그거야말로 아니 뭐 약간 한동훈 후보한테 했던 것들 중에 나는 이제 근거 있게 뭔가를 던져서 했으면 그거는 검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냥 막 던진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초반부터 조금 무리한 네거티브들이 있었었고 그거 가지고 주의도 하고 제가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가 공격도 받았잖아요. 그렇지 여기 나와서 이틀 막 얘기했다고. 처음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전 지금 생각해도 제가 선관위원이었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정치인으로서 생각하면 그 정도 발언은 당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관위원만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크게 저항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렇지. 무리한 게 너무 많았고 그게 재생산되는 과정이 너무 건강하지 못했어요. 약간 그건 최악에서 그걸 오히려 사과해야 돼 사실. 오히려 초반의 발언도 발언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게 전파되는 방식 악화돼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모습들. 저는 항상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게 나는 진짜. 그냥 오히려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내가 원래 알던 원희룡 후보 스타일로 건강하게 토론해가면서 진행을 했다면 진짜 멋있었을 거예요. 판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로. 근데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촉박하게 나왔고. 좀 급하게 준비하신 느낌이 저는 여전히 들고 그리고 또 정책 토론 부분에서 몇 가지 이제 내신 부분들도 전 반짝반짝한 게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묻혔어. 그게 부각되지 않아요. 한동훈 후보도 정책적인 거 이번에 중요한 거 많이 내셨고 그치. 윤상현 후보, 나경원 후보 다 마찬가지로 뭔가 아젠다를 던지시긴 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페트하고 기억나는 건 페트하고 그다음에 그 사천 논란하고 문자 그 여론 조성 팀하고 그런 거밖에 안 나. 그러니까 문제라는 근데 거죠. 그런 것들을 근거 없이 던지면 민주당은 옳다고 나고 봤잖아. 네. 근데 그게 진짜 잘못하는 거 아니야? 뭐 근거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근거도 없이 한다면? 밖으로 던져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 옳다고 나오고 지금 바로 무슨 특검 한동훈 특검 TF 발동시키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보면 항상 지금 그렇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대선 경선 과정 내지는 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가지고 상대 진영에서 딱 이거다 해가지고 뭐 밝혀내고 탁 잡아가지고. MB 때는 안 그랬습니까? 박근혜 그렇지. 대통령이랑 지금 MB랑 두 분이서 막 그때 이렇게 싸웠던 하던 거가 게 지금 다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난리 나서 막 다 깜빵가고 막 이렇게 되신 건데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에서 훨씬 더 조심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 선관위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제재했어야지. 저는 참 이번에 보면서 그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해해요, 내가 완전. 우리가 무슨 후보들이 학생이고 저희가 선생님이었고 학생부처럼 불러와서 니네 징계 때리고 이게 아니고 저희는 후보분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좀 잘잘못 따지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편파라고 하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뭐 다 막점 맞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이걸 따져가지고 세게 저희가 경고를 하는 순간 더 큰 일이 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선관위 위원장도 아니고 선관위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을 이게 파행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라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이게 공정이구나 말이고 간에 그냥 무조건 끌고는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확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저기서 만약에 뭐 한쪽에 딱 뭐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막장 이렇게 막 그냥 억장 무너지지 막 짜증 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쪽을 만약에 좀 세게 징계를 하면 그 판이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 어르고 달려서 잘 끌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런 판이긴 했지만 사실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선관위가 왜 저래 편파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겠다. 저는 다 화살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거 상관없이 이게 구설수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박종진 위원 관련된 부분도 그랬고 서병수 위원장님 관련된 그런 그렇지. 발언들도 좀 상처를 드렸던 부분도 있고 저도 초반에 조금 약간 뭐랄까 한쪽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 쪽에 좀 유리한 얘기를 했다고 상대편으로부터 막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선거회 자체가 조금 실수한 부분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운영상에서 뭐 이렇게 경고 내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분들께서 충분히 저희한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송 토론 관련해서도 저렇게 될지 몰랐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 외의 어떤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데 다만 하나 선관위가 어느 쪽 편에 들어서 무조건 뭐 이 후보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였다. 전 거기에 그런 건 대해서는 전혀 아니에요. 끝까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저 이외의 다른 선관위원들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화를 좀 거두시고 니네가 너무 선거 자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냥 냅뒀다. 이거는 약간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순돌이님, 나경원희룡 이렇게 하네요. 이제 나경원희룡. 나경원 원희룡이 한동훈 특검 받으러 가는데 내용이 뭐가 들어온 줄 알고 고발 사주가 너 윤통 잡으러 가는데 탄핵파나 원은 윤통도 탄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이고. 진짜 한동훈 특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너무 나간 거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사이가 안 좋고 네. 지금 뭐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도 한동훈 후보 공격하고 그럼 소위 친윤들이 뭐 한동훈 뭐 관련해서 특검 민주당이나 뭐 해서 발의해가지고 넘어와서 본회의 가면 통과는 어차피 될 거고 민주당이 만약에 주도한다면 네. 그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 그거 어떡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시나리오죠. 시나리오고 그런 분들 있다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당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탄력성이 좋고 그동안 또 명맥을 이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든 간에 그 체제로 빠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 시석영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거.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부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흐름들이 빠르게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몇 % 나오는 저쪽에 그 이재명 위주의 그 사당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당내 어떤 구성원도 뭐 그거보다 한동훈이 되는 게 더 싫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다행인데. 네. 그럼 다행인데.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전당대회 끝나고 한번 엄청난 대격돌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꽤 심심찮게 들리고 그리고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전당대회 가지고 보면서 쉽게 승복이 안 되겠구나. 쉽게 승복이 안 되겠구나라는 뜻은 어쨌건 승복이 안 되니까 들이받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게 어쨌건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은 원희룡 후보 뒤에는 용산이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 그럼 또 대통령실하고 또 한동훈 후보랑 한판 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상의 나를 펼칠 수밖에 없단 말이지.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든 뭐 본인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내에서도. 당내 구성원들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누가 당 대표가 되시든 적극 도울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김경희님 한동훈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한동훈을 건드리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셨고요. 이영애님 그렇게 동지를 외치시던 분이 한 위원장님을 조국당과 이재명당에 던져버렸죠. 원희룡 후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특검부터 댓글 TF까지 원 후보의 그 사악한 행동이 반드시 얼마나 못된지 다 드러나게 될 거고 그때 원 후보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겠죠라고 하셨습니다. 권영경님 신조 선배 신조님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TV 토론 이대로는 안 되니 두 번째 TV 토론부터는 주도권 토론서 한 번은 무조건 정책 질문으로 가야 된다고 한 캠프는 쌍수들어 환영해도 지켜지지 않았고 한 캠프에 항의했지만 선관위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편파 조치가 분명하다.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나도 TV 토론 꽤 봤는데
아예 그냥 주제 정해주고 주도권 털어 넘기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안 해. 그렇게 안 하기도 하고 방송국도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이상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가만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라님, 집단 기득권 카르텔의 권력에 집착한 욕망이 한 사람을 집단 린치, 정치 폭력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준 역사에 남을 수치스럽고 비열했던 성과 있음을 보여줬으며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진짜 화나셨네. 국민을 농락하고 우롱한 기가 막힌 버라이어티 할리우드 액션 한동훈 F4 존재 이유가 바로 국힘 및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초석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다굴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셨던 분도 많은 것 같고요. 준희님, 한동훈님의 간절함이 더하다는 거 알아야 해요. 국민들이 같이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관영님 비전 발표부터 계속 뵀는데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고향 연설회 때 저도 환호했죠. 고향 연설회 때 박수쳤던 분이신가봐요. 네, 새벽별님 페북 건사랑에서 한 후보 옹호하는 댓글에 자기는 한 후보 지지하지 않는다며 생각하고 댓글 쓰라고 하는 거 보고 이번 전당대회 여성 후보가 하나 더 있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되게 센 말이네요. 네. 에휴, 네. 0204님 7월 안에 저쪽에서 발의한다는 한 특검 어찌 보나요? 댓글팀 파고들면 누가 더 피해일까요? 자해극 네, 장해찬에 대한 비판입니다. 발의 못합니다. 그리고 발의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윤 팀장도 있는데 옆에. 아니, 저거는 실체도 없고 그거는 이 댓글팀이나 여론조성팀이 되려면 한동훈 후보가 뭔가 관여 뭐 지시 네. 뭐 무슨 비용이 내려가 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그럼요. 정말 그런 수준 낮은 이건 정말 저는 그냥 단언하는데 수준 낮은 그런 문제 제기 방식은 저도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거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생각됩니다. 하문수님 진보당에서 청탁금지법으로 공수처에 나경원 한동훈 고발했는데 문제 없겠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그냥 제가 명쾌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순돌이님 윤통희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는 그날 패트 변호인단 만난 거 아세요? 법정 때는 거절했지만 국힘 오자마자 1월 22일 전주와 같이 만난 거 아세요? 저 기사로 많이 나왔죠. 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0204님 곽관용님 국힘 왜 그래요 대체 참기 힘들어요. 오늘도 나원윤 등 패트 회동하는데 진짜 후져요. 저걸 또 회동하는 것도 좀 웃깁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국힘 희망 없습니다. 모야님 감사합니다. 0204님 무리한 공격 잔뜩 있었죠. 댓글팀 민주당에 던진 사람들 네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셨고요. 토마토님 나경원이 토론할 때마다 계속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제명 구속 못 시켰다. 법무부 장관은 한 게 없다고 자꾸 비하고 모욕을 주니 공소 취소 청탁을 거절한 사람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과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게 사과할 일이고 뭐 죽을 죄를 졌나요? 저 사과할 뭐 상황보다 이제 감정 저 행동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문제고 그 발언을 굳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사과를 한 거죠. 네. 우리 신정혜님 여기 요 위에 있네요. 확 지나가지고 너무 많아요. 네네. 네. 송문영님 최근에 배승희 변호사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부 유튜버들이 한 후보 정체성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총선 때까지만 해도 응원한 사람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급격하게 스탠스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전당대 최악의 장면이 색깔론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 저도 80년대생으로서 동의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여기에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저희 당내에서 계속 해가지고 편을 갈라서는 저희 당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영영. 그렇지. 그게 제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뭐 이건 둘째적인 문제고 그렇게 가서 우리 당을 패배의 수렁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편 아니면 국민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내가 제일 이렇게 욱했던 장면이 그 건국 언제냐고 물어볼 때였던 것 같아. 그때 원희룡 후보가 뭐 이렇게 하시네요. 뭐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김경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김경률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이 금감위원장 추천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중도 확장할 생각이 없는 건가? 저희가 엮는다고 하잖아요. 엮어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선거의 전략의 뭐 하나일 수 있는데 안 좋죠.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이야기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이재명 중도 확장 위에 우클릭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 구성원이든 우리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갑자기 우파로 전향을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지. 없습니다. 맞아. 그렇게 공격을 하진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뭐 당내 일부 우리 당의 정치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니까 다시 생각하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인신 공격에 가까운 색깔론 이런 걸 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내 구성원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 후보들의 책임이 없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후보들은 직접적으로 색깔론을 동원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토론이나 이런 데서 풍김으로써 지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하도록 계속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이번 나는 사실 전당대회에서 제일 최악의 장면이 아까 뭐 여러 가지 의혹제기도 있지만 색깔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우리 저기 6.25 전쟁 이후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전당대회 끝나고도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대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는 발언들을 제가 한 거를 봤는데 저희는 진짜 뼈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만 하면 맨날 예전에 보면 민주당에서 니네 친일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마 여기 같이 진행했던 김재섭 의원도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그 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한테 하면서 공격을 하느냐. 독재 이야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저쪽에 대해서 북한 얘기를 하는 게 후진 것처럼 우리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색깔론도 후진 겁니다. 그냥 우죠. 이거는 많이 우죠. 맞다 틀리다 효과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그냥 저예요.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하게 한 후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기 아니고 순돌이님 토론 6번에 왕따 당하는 한동훈이 동전표 포함 지지자들 다 투표했습니다 하셨고요. 0204님 곽건용님 어려웠을 거라 그림 그려집니다. 이거는 뭐 용산 뒤에 있는데 원 후보 나오는 행태를 케어할 수 있었겠어요. 모르는 바 아닙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하셨고요. 분홍님 장해찬 이렇게 불질러놓고 뭐 큰 거 없던 거였어요. 일단 한동훈 흠집내는 것이 다였어요. 뭐 그 뒤는 별 얘기 없네요. 저 아까 댓글에 저 얘기도 있었어요. 선관위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 불러서 경고를 하든지 거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당원이 아니잖아. 비당원이라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원이 아닙니다. 네. 순돌이님 박종진이 원희룡 따라다니는 건 뭔가요? 네, 그건 아닐 겁니다. 설마 따라다녔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만약 그랬다면 저도 문제가 좀 되겠네요. 아니셨을 거예요. 한문수님 토론하면서 원나 한동훈 왕따하는 거 보고 정말 어처구니 없고 당원으로서도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번 전대 최악이었습니다 하셨고요. 김보라님 심청전인가 한동훈 인당수에 제물로 빠뜨려 호의호식하려 했던 나원석 구태정치 기득권 카르텔 결국 한동훈이 심청이 권선징악 사필기정 하셨고요. 신정혜님 고맙습니다. 계좌원 동참합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신 F4 후보님들 모두 당선 승리하시길 화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님 같은 분이 국민의힘에 계셔서 참 다행이고 이념 지지를 자랑스럽게 해주시는 우리 한동훈 후보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신정혜님이 항상 저희 위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후원 계좌 있잖아요. 네, 계좌 항상 저희 후원 계좌에 후원 많이 해주시고 사실 저희 정치화수다가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셔서 항상 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있고요. 가끔 저희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정치화수다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또 여기 나오는 우리 관용이, 희석이 형, 저 많이 아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많이 후원해 주시면 저희 진행하고 계속 해나가는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엔딩님 내일 전당대회 때 춤추는 거 제발 시키지 마세요. 총선 참패 후 전당대회도 춤추면 여당 또 욕 먹습니다. 그런 거 이번에 없습니다. 이번에 없어요. 저번에 뭐 축하 공연 뭐 얘기하던데. 저희가 이번에 컨셉을 약간 AI 미래 기반의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은 준비했는데 지난번처럼 막 같이 춤추고 막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좀 불었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네, 저희 광룡 아티아스, 광룡 아티아스님, 저 캐나다인가요? 저기 CA,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끌어내라 하는 식으로 선거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변하니 뭐니 말로만 하고 뭐가 바뀌었는데요. 어지간히면 집권당을 응원하고 싶은데 이번 전당대회 아주 토악질 나옵니다. 국민의 짐 되고 싶으신가요? 죄송합니다. Y2727님 선거 전화 안 왔다는 분들 계시던데요. 이거 뭐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희가 2번, 3번 체크를 해서 대의원이랑 일반 당원 선거인단을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투표 직전에는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나 사망하신 분들 이런 거까지 다 집계를 하는데 아마 정상적으로 다 갔을 텐데 아마
놓치셨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거는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다 체크해서 했다는 건데 저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건 약간 적어도 일종의 설 유언비어 같은 느낌들 좀 있어서. 근데 저 얘기는 양쪽에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캠프에서도 다들 어.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오류가 있었다면 아마 동등하 있을 것이지 뭐 이렇게 지금 조작하고 어쩌고 할 수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늘 말하지만 조작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구님, 우리 또 이 저희 방장 중에 한 분이에요. 맞아요, 타구님. 네, 우리 백대장님, 반갑습니다. 곽 의원님, 비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 월요일이네요. 윤 팀장님의 지난주 방송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SBS에서 마지막 토론할 때 나온 두 사람이 하늘 가르치려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느껴졌네요. 새 세대 전쟁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목요일날. 네. 이번 전당대회는 국힘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전당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STH님, 법치주의 국가에서 보수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대놓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치료를 안 해줬다고 동지의식이 없다는 등 배신자라는 등 생떼를 쓴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건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거는 최악의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타구님, 그런 의미에서 네, 곽 의원님이나 도나스 같은 신진 800년생 정치인들을 더더욱 원하게 됩니다. 국힘을 이대로 가면 후손들에게 과거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고 고생하신 어르신들 끌어안고 자폭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멋지게 등장하는 것도 좋지만 아름답게 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문수님, 고성국이 건국 물어봤는데 대답 못했다고 생난리 정말 미쳐 돌아가요. 그냥 그런 건 제낍시다. 네, 그런 얘기는. 포엑스란 신하님, 국힘도 용산도 민주당도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와 상황이 보통의 상식적인 국민들을 너무 괴롭힙니다. 분명 난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저들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미친 건가라는 착각이 들 지경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204님, 곽관용님, 한동훈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실 거죠? 당대표 되면 많이 당연히 돕죠. 저는 당대표가 내일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제 작은 힘을 전부 다 그럼요. 열심히 보태겠습니다. 여름조아님, 토론 6번 잡은 이유가 한동훈 실수발에서 6번 잡았나요? 채널A 밤 11시 넘게 끝나고 다음날 아침 7시 CBS 라디오 잡는 게 제정신입니까? KBS 사회자 나경원만 시간 초과해서 봐주고 편파 진행에 투표 당일까지 토론 잡는 거 최악입니다. 자꾸 방송사 탓을 하게 되는데 네. 아이고 저희가 요청한 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아. 됐는데 저희 선관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너그러이 봐주세요. 네, 김보라님, 정치화수다 이 암흑한 시대에 길잡이 되어주시고 숨 쉴 수 있는 소통 공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화수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걱정하시는 거 뭐 저기 전당대회 이후 상황 뭐 이거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 건강하게 어쨌건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잘 똘똘 뭉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시스템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난주에 윤희석 대변인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2번 봤어요. 2번 봤어. 너무 약간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약간 일종의 길라잡이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동감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 세대는 언어가 달라요. 다르지. 사고 방식이 달라요. 달라요. 언어가 달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붙습니다. 아니 그럼요. 예, 그래서 뭐 혼나고 어쩌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믿고 있는 것들을 자기 자리에서 다들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전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저희 당에 그렇게 생각하는 저희 세대들의 여러 청년 정치인들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힘이 뭐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시든 그리고 그런 세대들을 많이 중용하는 건 네 분 중에 누가 당대표가 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지. 해요. 맞아요. 그런 구조라면 저희는 집단적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국민의힘에 진짜 실제로 좀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세대 교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 다 물러가라가 아니라 네. 당의 중심을 좀 젊은 마인드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점점 그렇게 좀 왔던 경향은 물론 이렇게 출렁출렁 되긴 했지만 그렇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젊은 세대들이 활동 반경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또 도드라졌을 때 저희 당이 승리를 갖고 왔던 게 있거든요. 그렇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전략적인 투표를 하시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희 선배들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튼 저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이거를 또 내일 다시 보기로 네. 쪼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야 결과 다 나왔는데 그 얘기야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번에 TV 토론을 쭉 지켜보고 그다음에 서로의 이야기 공방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좀 변화를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여기는 못 물어봐요. 제가 아직 제 결과가 남아서 네. 투표는 했습니다. 투표는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무튼 뭐 그게 국민의힘 변화의 시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야 지금 저 무도한 민주당하고 붙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진짜로. 누가 당대표 되든 붙어야 되는데 저는 당대표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게 네 분이 날까봐 제가 걱정이 된다는 그래서 자꾸 여쭤본 거예요. 오늘. 생각보다 근데 잘 아시지 않으세요? 형님? 그 저희 보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당내 여러 구성원들이 빠르게 당 대표를 향해 줄을 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물론 이게 또 적절하게 저는 누가 후보가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시든 옥석을 또 가려낼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잘 배치하고 통합으로 지금 근데 네 분 후보 중에서요. 내가 당 대표 되면 당신들 내 반대쪽에 섰던 분 가만두겠다 뭐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아무도. 뭐 일단 뭐 기억나는 거 한동훈 후보도 일단 뭐 통합을 얘기를 많이 요즘에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원희룡 돼요. 후보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또 그래도 좀 포용하겠다는 의미도 보여주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2차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찌그락찌그락하면서 정리되어가는 과정일 것이지 이게 막 파멸로 분당으로 그럴 수 있는 뭐 이런 건 아니다. 우리 당이 지금 한 200석 넘으면 모르겠습니다. 200석 너무 쪼개질 수 있어. 네, 그거는 지금 아마 얼마 남지도 않은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또 뭘 쪼개기는.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한동훈 그 말도 안 되는 거 한동훈 특검이라는 것만 어쨌건 이 당내 분위기가 딱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쪽이 만약에 한다면 그것만 잘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인데 그것도 이제는 대통령도 좀 변하지 않을까? 내가 그냥 조심스럽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렇죠.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국정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건 구조적으로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모두가 알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바로 식사하실 것 같은데요. 끝나자마자.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기 전당대회 할 때 뭐 VIP도 참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뭐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지금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뭐 그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전당대회를 오시고 안 오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어떤 액션을 그렇지. 당대표가 되시는 되든지. 분과 어떻게 손을 잡고 가시느냐 이 모습이 이제 향후 저희 3년을 좌우하죠. 특히 다음 지방선거 그렇지. 저희 진짜 더 힘든 상황에서 치를 거거든요.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지게 되면 다음 대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더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못 치른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국회의원들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내에서의 어떤 그 민심의 장악력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유권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나마 지난번 저희가 지방선거 때 나름대로 수도권에서든 뭐 전국적으로든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 행정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것까지 무너져 버리면 대선 때 진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살고 국민의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알고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걸 모르지 않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내일 결과 보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 4시 한 30분 정도 되면은 아마 4시 반. 네, 아마 막 기사들이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4시 반 정도에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네. 그때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여기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거 다 누가 되나 몇 프로나 되나 이거 다 보고 계실 거니까 그 결과 한번 보시고 목요일 날 희석이 형이랑 할 때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